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철도망 전략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철도 노선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더 똑똑한 이동을 설계하려는 이 거대한 변화, 지금부터 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전국을 촘촘하게 잇는 엄청난 규모의 철도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지금 와서 이 잘 닦인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바로 성장의 숨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철도를 짓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 뒤에 어떤 문제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려 4,500km. 이게 지금 우리나라 철도의 총 길이에요.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규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선은 사람이 너무 없고 또 어떤 곳은 비슷한 노선이 여러 개 깔려서 중복 투자가 되고요. 결국 전체적인 운행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특히 이 BC, 즉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값이 1도 안 나오는 노선들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100원을 썼는데 100원어치 효과도 못 본다는 뜻이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라 살림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목표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일단 많이 짓자, 이거였죠. 근데 바로 그 건설 만능주의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새로운 측정 방식인데요.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애초에 문제지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의 가치를 재는 자를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예전에는 딱 하나만 봤어요. 바로 BC. 이거 지으면 돈이 되나? 교통량 늘어나나? 딱 이 경제성만 따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MCDA, 우리말로는 다기준 평가 분석이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까지 말 그대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시야가 확 넓어진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제 이거 돈데? 이 질문은 기본이고 이 노선이 생기면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편해질까 같은 정책 가치, 또 혹시 소외되는 지역은 없을까 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당연히 우리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지속 가능성까지 이 모든 걸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LCC, 생애주기 비용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차값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까지 다 고려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철도도 그냥 짓는 비용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들어갈 모든 돈을 미리 계산해보자는 거죠. 어때요? 훨씬 더 꼼꼼하고 장기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BC는 그냥 출발선에 서는 것뿐이다. 진짜 지속 가능한 투자는 LCC와 ESG까지 봐야 완성된다. 이야, 이건 뭐 이제 단기적인 경제성만 따지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무작정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평가 기준을 손에 쥐었으니 이걸로 기존의 거대한 철도망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다듬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기능이 겹치는 노선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역할을 재조정하고요. 둘째, 반대로 꼭 필요한 지역 간 연결은 오히려 더 튼튼하게 보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모든 투자는 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바로 이 3단계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한번 보세요. 맨 위 가장 큰 뼈대는 KTX나 GTX처럼 대도시를 잇는 국가 간선망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권의 출퇴근을 책임지던 광역철도, BRT 같은 광역 연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연결해주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같은 도시생활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딱딱 정해주니까 중복 투자도 막고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디지털 철도의 구축.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똑똑한 계획들, 이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기술이죠. 그 기술적 토대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철도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설계를 할 때부터 3D 모델링 기술인 빔을 씁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중복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다 잡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엔 실제로 짓기 전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 공간에 똑같은 철도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아, 이렇게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면 곳곳에 달린 IoT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은 어떤지, 어디 고장날 것 같은 부분은 없는지 계속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쌓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철도는 그냥 지어놓고 끝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부터 폐기까지 그 전 생애에 걸쳐서 데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관리되고 진화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스마트 레일 비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 이 새로운 철학을 딱 한 단어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 레일이란 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 투자는 이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속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고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담은 새로운 투자 프레임워크인 셈이죠. 이 SMART라는 약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S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 M은 데이터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 A는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는 책임성, R은 지역의 필요에 대응하는 유연함, 그리고 마지막 T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입니다. 이 5글자에 미래철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철도가 아니라 더 현명한 철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변화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질적 성주기 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철도의 다음 챕터. 여러분은 이 똑똑한 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